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코노미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애플이 새해 인도에서 하이엔드급 아이폰 모델을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애플은 올 초 아이폰 6S를, 지난해 아이폰 SE를 인도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고가 모델까지 갖추면서 공급 라인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공급업자인 폭스콘은 이미 인도 남부 타밀나두 공장에서 샤오미 폰을 생산하고 있는데 3억 5,600만 달러를 투입해 공장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중국 샤오미가 인도 소비자들에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가격과 제품 가치 정책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의 세계 스마트폰 1위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샤오미에게 인도 시장 1위를 내준 뒤 탈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1에서 2%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지난달 발표한 2018년도 3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는 22%를 기록하고 샤오미에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위는 중국 비보, 4위는 인도 마이크로맥스, 5위는 중국 오포, 기타 24%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2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에 따르면 12월 전체 산업의 업황 BSI는 72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이는 2016년 10월의 7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이 낙관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제조업의 업황 BSI가 71로 2포인트 낮아졌는데요. 특히 제조업 가운데 화학물질 제품의 BSI는 16포인트나 떨어진 60일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화학 제품의 공급 과잉과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수요 둔화가 겹쳤기 때문으로 지적됐는데요. 1차 금속도 7포인트 하락한 62로 후퇴했고 중국 내에서 철강 가격이 하락하고 건설 자동차 등 전방 산업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1월 전체 산업의 업황 전망 지수는 71로 2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업황 전망 지수는 2016년 8월의 70일 이후 최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SI는 소비자 동향 지수를 합쳐 산출한 경계 심리 지수는 0.3포인트 상승한 91.9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계절적 요인, 불규칙 변동을 제거한 ESI 순환 변동치는 0.4포인트 하락해 93.4를 기록했고 이는 2016년의 7월의 93.1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이달 초 미중 무역 전쟁이 극적인 일시 휴전을 맞이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안정세를 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낙관적인 전망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딸 멍완저우 CFO가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됐고 지금은 비록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지만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화웨이 보이콧 운동이 중국을 크게 자극했기 때문인데요. 중국 내에서는 공경에 처한 화웨이를 하나로 뭉쳐서 밀어주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는 등 대륙 곳곳에서 보복 대응의 다양한 활동들이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 기업은 직원들에게 화웨이 제품 구입을 재촉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경쟁사인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안겨주는 등 강경책을 실시하는 곳도 속속 출현하며 사태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을 표명하고 있는 기업은 통신기기 관련 기업에 그치지 않고 식품 및 서비스 관련 기업으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중국과 중국인들 사이에서 다른 나라의 제품을 보이콧하는 대규모 활동은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는 종종 발생한 바 있으며 대항했던 모든 국가와 업체는 패한 전례가 있습니다. 2012년에는 센카쿠 열도 문제를 둘러싸고 관계가 악화된 일본의 상점이 습격당하거나 2017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가 한국에 도입되었을 때 금한령과 함께 현대와 롯데의 제품이 중국 대륙에서 보이콧당한 적도 있습니다. 비록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의 휴전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양국의 대립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강력한 경쟁 상대인 애플과 화웨이를 선봉장으로 내세워 미국과 중국은 국지전을 펼치고 있는 형국인데요.
선제 공격은 미국이 화웨이 멍완저우 CFO를 체포하며 시작되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화웨이 보이콧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확대됐지만 당초 미국을 지지하던 국가와 세력들이 점차 미국의 압력과 중국을 통한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전세는 중국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희망퇴직에 나섰는데요.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대상은 1975년생 이상 직원으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고 45세 미만의 경우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최근 KB증권이 희망퇴직을 실시한 데다 미래에셋대우도 희망퇴직을 저울질하는 시점과 맞물리며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KB증권, 미래에셋대우의 희망퇴직과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KB증권의 경우 현대증권과 옛 KB투자증권 합병 당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미래에셋대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최근 희망퇴직을 검토하는 것은 대우증권과 합병한 지 2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지난 2013년 증권업 불황 당시 희망퇴직을 단행한 탓에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이번 희망퇴직은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라 직원들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게 신한금융투자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노조에서 먼저 요구한 특별 희망퇴직이라며 구조조정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9시부터 서울 코엑스 광장에서 새해맞이 행사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 2019를 엽니다. 올해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 행사에는 유승우, 네이브로 등 가수들의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BJ 춤추는 곰들과 함께하는 시민 참여 댄스 스테이지, 국악단 소리개의 퓨전 국악 공연, 가수 성시경의 본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영동대로 일대의 대형 5개 LED를 활용한 영상 카운트다운 세레머니와 불꽃쇼, 레이저쇼도 펼쳐지며 아프리카 TV를 통해 공연 현장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사전 행사로 코엑스와 강남구 일대 시민이 소망하는 내용을 적어 넣을 수 있는 자동차 모양의 벽 10개를 설치하는 위시카 월 이벤트도 마련돼 있는데요. 새해 소망을 영상으로 만들어 아프리카 TV에 올리는 온라인 위시 이벤트도 진행되며 인기 투표를 거쳐 선정된 영상은 31일 본행사 당일 코엑스 일대 5개 LED에서 상영됩니다. 현대제철이 2019년부터 철근 기준 가격을 독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준 가격 결정을 분기가 아닌 월로 바꾸고 합금철, 전극봉 등 부원료 서차지도 도입한다고 말했는데요. 현대제철은 2019년 1월 철근 기준 가격을 톤당 74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올 4분기 고철 가격 하락으로 톤당 14,000원의 하락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원료가 톤당 3만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1월 철근 기준 가격은 톤당 16,000원이 인상돼야 하지만 기준 가격 결정 시스템 변경과 함께 고객사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1월 철근 가격은 그동안 건자회와의 협상 관행에 따라 4분기를 기준으로 해왔고 2월 기준 가격은 1월 고철 및 부원료 변동폭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고철 가격 변동폭은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며 국내 고철 70%, 수입 고철 30%로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부원료 서차지는 합금철 가격은 메탈 블리틴을 기준으로 하며 전극봉은 24인치 기준으로 마이스틸 가격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회사 측은 건자회와의 협상 과정에서 동종 제강사 간 정보 교류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는 건자회 측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협상을 중단하고 독자 발표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이 2018 아세안 축구연맹 스즈키컵에서 우승하면서 베트남의 박항서 신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 들어 11월까지 베트남에 간 한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5% 증가했고 우리나라에 온 베트남 관광객도 지난해보다 42% 늘었습니다. 양국 간의 이 같은 교류는 한류 열풍의 박항서 감독 효과, 또 우리 정부의 베트남 중심 신남방 정책 등이 어우러진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두 국가 간의 긍정적인 발전의 기초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